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시와 수필 낭독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나마 마음의 산책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109번째 글은 팔순,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라는 2년 전에 쓴 수필입니다. 요즘 유명 연예인들이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안타깝습니다. 100세 시대라고들 쉽게 말하지만 80이라는 나이도 쉽게 당도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만큼 경건하게 축하해야 할 자리입니다. 팔순잔치 이야기 들어보세요. 팔순, 그 아름다운 자리. 큰 시누이께서 올해 팔순이시다. 100세 시대라지만 70 중반이면 50%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팔순은 경건하게 축복받아야 할 나이임이 분명하다. 큰 시누이의 만만치 않은 일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든다. 일본 유학을 다녀오시고 경찰서장님이셨던 시아버님은 정치적 변동에 휘말려 갑작스레 자리에서 물러나셨다. 그 뒤로 돈과 인연이 멀어져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시고 가끔 복덕방 일을 거들면서 그냥저냥 사셨다. 전주 이씨 양반집 아기씨였던 어머니가 구멍가게와 하숙집으로 집안 경제를 도맡게 되셨으니 큰 딸로서 큰 시누이는 5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 뛰어놀고 싶은 어린 시절부터였다. 동생을 업어주고 똥기저귀도 내가 다 빨았어. 동생들이 저질러 놓은 일까지 야단을 맞는 서러운 날들이 많았어. 또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 반항심이었을 거야. 어머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듣는 딸이었어. 엄마 속 많이 썩였지. 청개구리였어. 엄마한테 야단을 맞으면 사납게 소리소리 질러가며 도망치면서 지붕에 돌을 막 던졌다니까.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글쎄. 내가 엄마가 되니 어머니 마음을 알겠더라고. 어머님이 늙으시니 내가 어른이 되더라고. 맏딸이었으므로 어머니의 젊은 시절 누추함과 고단함을 지켜보면서 함께 살아온 딸이었다. 어머님과 큰 시누이가 만나는 날에는 장 속에 곱게 모셔둔 비단을 꺼내보듯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놓고 밤이 이슥도록 이야기를 나누셨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을 열어 웃고 눈물 짓는 딸이었으며 친구였다. 큰 시누이는 20대 초반에 죽어라 따라다니는 남자와 결혼했지만 아들 하나와 딸 2을 낳고 헤어지셨다. 30대 초반이었다. 홀로 자식을 건사하며 살아오셨다. 얼씬거리는 남정네들 많았지만 오직 자식들을 위한 어머니로 살기로 결심하셨단다. 육군, 해군, 공군, 공중전까지 치르시며 사셨다고 깔깔거리며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그 험난했던 나날들 때문에 뾰족한 가시들이 몸뚱이 구석구석에서 자라났을 것이다. 사람들이 날 무서워해. 성격이 까탈스럽고 상대방을 한눈에 알아보기 때문이지. 냉정하기 때문이지. 특히 거짓말하는 사람은 용서 못해. 어느 날 길바닥에서 점을 치는 사내가 큰 시누이를 힐끗 보고는 말했단다. 자리 하나 깔고 앉으셔야겠어요. 그럼에도 올케인 나는 큰 시누이 말씀에 매번 싱겁게 웃고는 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까지 시누이 노릇 한 번 안 하셨고 그렇게 사납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들어보지 못했네요. 조금도 무섭지 않으신데요. 사실이었다. 어머님이 노환으로 요양원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다. 본인은 부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요양원에 와서 하루를 어머님과 지내셨지만 동생들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으셨다. 돈 버느라 바쁜 게지. 손자 보느라 바쁜 게지. 신랑 밥 해주느라 바쁜 게지. 사업이 시원찮은 게지. 등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머니를 자주 뵈러 가라거나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가라는 둥 맏며느리인 내게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 본인이 할 일에 충실하실 뿐이었다. 우리 집안에 단단하면서도 너그러운 어른이셨다. 젊어서는 서울에서 사시다가 딸들의 직장이 있는 부산으로 옮겨가셨다. 그 무렵 남편의 직장 때문에 우리도 고리에 살게 되었다. 가까운 거리였다. 두 여조커 아들과 여름이나 겨울 휴가 기간에는 우리 집에 와서 지내셨다. 시누이네도 우리도 서울에 가족을 떠나왔으므로 외로웠다. 내 아이들 둘이 어렸고 20대 초반의 조카들은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주었다. 시장도 멀고 여러 날 먹을 식재료를 카트로 실어다 쟁여 놓아야 해서 힘들기는 했지만 새끼 밥상을 열심히 차려서 함께 맛있게 먹었다. 밥상에 마주 앉으면 정이 든다고 했듯이 그런 날들 속에 알게 모르게 정이 들어 시댁 식구라기보다는 친정 식구만큼 다정해졌다. 그때나 지금이나 큰 시누이와 조카들은 내게 참으로 살갑다. 큰 시누이의 아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큰 시누이는 돈을 버느라 정신이 없었고 어린 조카들은 외할머니께서 돌보셨는데 외할아버지의 사랑이 끔찍했다. 두 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셨고 손자에게 신앙심을 심어주셨다. 할아버지께서 땅에 묻히던 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줄줄 흘리던 조카를 기억한다. 사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큰 시누이의 사랑은 더 남달랐을 것이다. 사랑과 믿음 덕분에 독립적으로 신앙심이 돈독한 어른으로 성장하였다. 외삼촌과 이모들에게 명절이건 추석이건 빼놓지 않고 선물을 보내준다. 큰 시누이에게는 생활비며 용돈을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 이만한 젊은이가 있을까? 살기 힘들고 바쁘다고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자식들이 즐비한 세상이다. 조카네 가족은 현재 직장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다. 멀리 살고 있으니 대충 지나가도 무어라 말할 사람 없지만 어머니의 팔순을 그냥 지나치면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다. 4일간의 휴가를 내서 아들 둘과 아내와 함께 왔다. 첫날은 인도네시아에 가기 전에 다녔던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저녁에 부산에 간 뒤 둘째 날은 시누이와 함께 보내고 저녁에 팔순잔치를 주선할 거란다. 잔치가 끝난 그 저녁 늦게 서울에 와서 셋째 날 아침 비행기로 인도네시아로 들어갈 예정이란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음 씀씀이가 자개장처럼 견고하고 윤이 났다. 부산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바닷가에 위치한 모임 장소에 도착했다. 큰 시누이와 막내 시누이 부부와 조카들과 조카의 아이들과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조카들도 50대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제 만난 것처럼 스스럼이 없다. 큰 시누이는 연세에 비하면 주름살도 없고 건강하신 편이다. 4년 전 층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노인이니만큼 후유증을 앓고 계신다. 아무래도 예전 같지는 않은 모습이지만 목소리만은 젊은 날처럼 쨍쨍하셨다. 팔순 상 앞에서 아들과 딸과 사위와 며느리와 손자들 11명과 그리고 형제인 우리 4사람이 사진 촬영을 했다. 선물 증정식을 했다. 어머니의 선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내려간 우리와 막내 시누이 부부에게도 조카들은 선물을 준비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둘둘 말아 아기자기하게 꾸민 작은 상자에 가득 채워놓은 교통비였다. 공들여 만든 선물이었다. 잔칫날에 먼 길 오신 어른들께 여비 정도는 챙겨줄 줄 아는 지혜가 아닌가. 조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조카의 20대 딸들은 조카처럼 이쁘기도 하거니와 상냥했다. 무엇이든 앞서서 도와주려고 애썼다. 아들인 조카가 직접 쓴 축하 편지를 읽을 때였다. 내용이야 고맙고 감사하고 애쓰셨다는 누구나 쓰는 감사의 글이었지만 그 글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조카의 울먹이는 표정과 어린 날처럼 다정하게 부르는 엄마 엄마 목소리는 그곳에 모여 앉은 우리를 울리고도 남았다. 조카는 큰 시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다. 큰 시누이도 눈물을 훔치셨다. 옆에 서 있던 여조카 둘이 훌쩍이며 눈물을 닦아냈다. 여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오셨으니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많았던 큰 시누이였다. 서럽고 고단했던
시간들에 대한 눈물이며 또한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눈물이었다. 가족은 역시 위대하다, 끈끈하다. 서로에게 아픔이었다 해도, 짐이었다 해도 결국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다. 나는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에 아침 일찍 큰 시누이에게 축하 편지를 준비했다. 고모님, 먼저 진심으로 팔순을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먼 길 무던하게 잘 달려오셨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그 길 참으로 잘 견뎌내셨습니다. 고단하고 험난한 그 길 참으로 지혜롭게 걸어오셨습니다. 꿋꿋하게 지켜내신 어머니의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장하십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늘 그곳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우리 가족의 버팀목이십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와 삼촌을 생각나게 하는 고향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아프실 때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의왕까지 오셔서 어머니 곁을 지키시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셨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높은 전화 목소리는 무엇보다 듣기 좋습니다. 건강하시다는 표시이니까요. 계속 그 목소리 듣게 해 주십시오.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아름다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팔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